네, 빼주세요. 저희가 총 18명의 단원들이 이 봉사에 참여했는데 6명씩 나눠서 총 ICT, 과학, 그리고 수학팀으로 나눠서 6명이 주축으로 그 과목에 대한 수업을 구성을 했습니다. 네팔 초등학교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서 어떤 주제가 적합한지 다 같이 협의를 하면서 수업을 만들어 나갔고, 그 과정 속에서도 이제 다른 팀들과의 수업을 공유하기 위해서 2차례 대면 수업 시험과 2차례 비대면 수업 영상을 찍으면서 어떤 수업이 더 개선되어야 할지, 그리고 더 완성도 있는 수업을 위해서 서로 상호 간의 비평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수업 시나리오가 많이 바뀌기도 했고요. 상호 비평을 서스럼 없이 하면서 조금 더 완성도 있는 수업을 만들어 나갔던 것 같습니다. When I go by Baltimore, needing no carpet on my floor, come along and follow me. We'll go down to Galilee. Green, green, rocky road, promenade green. Tell me who I love, tell me who I love. 저희 수학 과목 같은 경우는 4차 시로 구성을 하였는데요. 1차 시와 2차 시는 각에 대한 내용으로 각의 성질 그리고 각도기로 각도를 재는 법으로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 각을 도입한 이유가 학생들이 수학이 일상생활과 연관이 있다는 걸 좀 알려주고 싶어서 도입을 하였는데요. 저희가 각에 대한 1, 2차 시가 까말라마이에서 수업했을 때 아이들이 이미 벌써 배운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카트만두 학생들도 당연히 이 각을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내용을 압축해서 1, 2차 시를 1차 시로 구성해서 그 마지막에 이제 네팔이라는 글자 속에서 그 각도를 찾을 수 있도록 조금 학습지도 추가하고 그런 식으로 내용을 변경을 해서 카트만두 학생들이 이미 각도에 대해서 알고 있더라도 더 재밌게 각도를 배울 수 있도록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차 시와 4차 시에서는 평면 도형의 이동 중에서 밀기와 돌리기에 대한 내용을 담았는데요. 밀기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까말라마이에서 수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카트만두에서 수업을 하기 전에 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협의회를 거쳐서 이 내용은 또 어떻게 수정하면 더 아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식으로 고민을 많이 했고, 또 수업이 끝난 후에도 저희가 학생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면서 계속 수정을 해나갔던 것 같습니다. 이 수학 과목이 어려운 과목이지만 그래도 재미있게 배울 수 있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또 일상생활에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최우선으로 그렇게 고려를 해서 구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과학팀에서는 지진하고 렌즈랑 관련된 수업을 준비했는데 총 4차 시로 수업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1차 시에는 지진이 일어나는 과정과 그리고 네팔에서는 왜 이렇게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지 판의 경계와 관련해서 수업 내용을 구성했고요. 그리고 지진 피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시에서는 그런 지진과 관련해서 지진에 잘 견딜 수 있는 구조물에 대한 수업을 했고요. 트러스 구조물이라고 삼각형들을 연결해서 지진에 잘 견디는 구조물에 대한 소개를 아이들한테 했습니다. 그리고 그 4D 프레임을 활용해가지고 그 트러스 구조물을 아이들하고 직접 만들어 보면서 삼각형이 얼마나 튼튼한지 아이들이 한번 직접 알 수 있게 저희가 2차 시 수업을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업에서는 렌즈하고 관련된 수업인데, 볼록 렌즈가 어떻게 생겼는지 애들이 한 사람당 한 개씩 직접
만져보고 그다음에 블록 렌즈로 보면 사물이 어떻게 보이는지 직접 살펴보는 시간을 구성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지진과 관련된 이런 수업을 듣고 내진 설계나 아니면 그런 관련된 과학 지식에 대한 관심을 갖는 학생이 한두 명이라도 있다면, 그리고 그 학생들이 나중에 커서 네팔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학생으로 자라날 수 있게 된다면 좋겠다는 저희의 작은 바람이 들어가 있는 수업이었습니다. 한국에서 ICT 수업을 준비할 때는 가장 최우선 목표로 잡았던 것이 아이들에게 너무 생소한 주제인 ICT를 어떻게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을까를 최우선 과제로 잡아서 저희가 오조봇을 도입한 이유가 그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교육봉사, 특히 제3세계에서 하는 그런 ICT 관련 교육봉사는 언플러그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아이들이 재미는 있지만 이것을 ICT와 직접적으로 연계시키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생님과 동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오조봇을 도입했던 이유가 바로 학생들이 직접 그 기계를 직접 만지게 해주고 싶었어요. 이렇게 해서 또 로봇이 움직이는구나, 내가 직접 코딩을 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너무나 생소한 주제를 즐겁게 맞이하길 바래서 오조봇을 저희가 도입했습니다. 그 까말라마이에서 수업을 직접 했을 때는 역시나 모두의 우려와 마찬가지로 오조봇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이 확실히 그 로봇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기획했을 때부터 오조봇이 안 되더라도 상관이 없는 수업을 기획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했던 바고 그게 실현이 됐구나, 그럼 우리가 준비한 걸 하자, 이렇게 해서 오조봇 수업도 오조봇이 잘 안 움직였지만 그래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교육 목표는 달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세웠던 목표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좀 더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위한 수업을 구성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수업이 되게 수업자에 따라서 되게 많이 바뀔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좀 더 전달력 있게 아이들에게 수업을 해주고 싶어서 혼자 연습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교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저는 초등학생 때 이제 선생님을 너무너무 존경하고 동경했기 때문에 선생님의 그런 눈을 바라보면서 수업을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하던 학생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또 저번에 갔다 오면서 그 네팔 학생들이랑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소통하는 그 수업이 너무너무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학생들의 전체를 좀 보면서 소통을 하면서 아이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를 좀 파악하면서 수업을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임고생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 교육봉사에 다시 지원한 이유는 저번 교육봉사의 수업적인 면에서 아쉬움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3학년을 지내면서 좋은 수업이 뭔지 계속 탐구하고 또 교생 실습을 2번 가면서 수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넓어지니까 그 더 나아진 제가 돼서 아이들 다시 만나면 이제 그렇게 수업 안 하고 이렇게 수업하고 싶다 하는 이상향이 생기면서 다시 지원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와보니 역시 오길 잘한 것 같았습니다. 그 저의 수업 실력뿐만 아니라 동료들이 더 많은 피드백을 거쳐서 만들어낸 정선된 수업을 하니까 아이들도 엄청 잘 이해하는 것 같고, 이번 저희 수업에서는 아이들이 수업을 하면서 배우는 것도 있고 진짜 저희를 선생님으로서 인식하는 것 같아서 수업이 끝나고 더 보람찼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제 네팔 교육봉사를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매 방학마다 꾸준하게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1학년 때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저희가 직접 네팔에 오지는 못하고 온라인 교육봉사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2차례 온라인 교육봉사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연도 2022년 여름부터 이제 네팔에 직접 와서 이렇게 교육봉사를 하게 됐는데요. 저는 이 교육봉사를 통해서 얻은 게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같아요. 임용 공부가 사실 오래 있었어서 되게 네팔 오는 게 한 달 동안 오는 게 부담이 컸는데 오히려 여기 온 경험이 제가 임용 공부를 하는데 정말 좋은 에너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와서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네팔 교육봉사가 제 대학 생활에 있어서 정말 큰 의미였다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선생님들이 저희의 수업 시연을 보시면서도 이러한 점을 개선하면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과정 속에서도 힘들긴 했지만 네팔 학생들을 마주해서 수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더 학생들한테 퀄리티 있는 수업을 제공할 수 있었구나를 느낄 수 있었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학예 때도 이 교육봉사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영어에 대한 압박감이 조금 많았어서 그때 학예 때 당시에는 시나리오를 외워서 학생들한테 수업을 제공한다는 것에 초점을 많이 뒀었는데요. 이번 동계 봉사에서는 한 달이라는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지금 단원분들과 그리고 인솔 선생님들의 많은 피드백을 수용하면서 단순히 영어 시나리오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비언어적인 소통이나 그리고 짧은 발화로도 학생들과 충분히 소통이 가능하다는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자기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었고 제가 정말 교사로서 많이 가져야 할 점들을 여기서 많이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인솔 선생님들 정말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18명의 단원들 모두 케어해 주시느라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교수님도 감사하고 우리 단원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Working, they were sharing that they were preparing for this program since 3 months and then we see you again in Nepal as real teacher trainers and things like in future. So thank you once again and namaste. The collaboration between CUE and KU. Dong In-hong from Jinju National University. 만약에 내가 혼자서 수업을 준비하고 진행했다면 알지 못했던 어떤 내가 개선해야 될 점,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피드백을 받고 이제 모두가 함께 그 수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 과정이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얼마나 약간 멋진 과정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시간 15분의 시차가 나지만 역시 선생님은 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 똑같구나 하면서 또 연대감도 느낄 수 있었고 그래서 나도 전 세계 교사 집단 중에 일부이니까 나도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자부심도 가질 수 있었던 한 달이었던 것 같아서 정말 좋았습니다. 딱 처음에 수업 시연을 준비할 때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딱 가자마자 수업 시연을 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백지가 돼가지고 처음엔 아무 말도 못했었거든. 첫 수업에는 뭔가 내가 영어를 외운 걸 잘 말해야겠다 이게 컸는데 나중에 갈수록 뭔가 아이들과 좀 소통을 하면서 영어로 수업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 좀 와 나 진짜 많이 발전을 했다. 그리고 나 진짜 이 수업에 되게 열심히 준비하고 그걸 잘 하고 올 수 있게 됐다 이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학생이 발표를 끝나고 자리에 앉아라 이렇게 얘기를 안 해주면은 이렇게 멀뚱멀뚱하게 서 있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챙기는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거나 판사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 핵심 용어를 계속 판서해놓고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 교대 생활에서 굉장히 큰 전환점이었고 마지막 수업을 앞두고 나서 굉장히 아팠고 좀 활기찬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학생들한테 전달되지 못하는 게 좀 많이 아쉬웠어요. 내가 스스로 행복한 사람, 행복한 교사가 되어야겠다라는 것을 좀 많이 느낀 한 달이었던 것 같아요.